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해외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흐름은 따라다니기 어려운 시장이었으며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전혀 다른 변동성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뚝심 있게 숏을 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역시 해외 시장 하락폭에 비해 갭 다운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개장 후 40분 동안은 시장이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343.05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현물은 정말 강하게 버텨주었죠. 외국인들은 개장 초 1시간 동안 2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하였는데 또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되었지만 삼성전자의 일중 흐름을 보면 오늘은 정말 잘 버텨주었죠. 결국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은 9시 40분 이후 선물 매도 3,500억 가까이 쌓던 것을 빠르게 걷어 올리면서 12시경에는 선물 순매수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물론 현물 매도는 계속 내놓으면서 12시 이후에는 매도 강도를 더 키워서 마감 때는 순매도 6,800억 가까이 종가 저가로 내놓았는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규모의 현물 매도가 나온 것이라 의미 있는 매도이기도 하지만 현물 시장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연기금이 무려 975억이나 현물을 매수한 점인데요. 최근 들어 연기금이 이 정도로 네이키드로 현물 매수를 한 기록이 없죠. 또 종합주가지수 2650선 이하에서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신호로 봐도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원달러 환율을 이것이 계속 1250원 넘어가다 보니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중 선물 베이시스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평균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6포인트 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어요. 파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 선물 매도 미결이 대량으로 쌓인 구간이 시가선 부근 1포인트인 344선부터 343선까지 아주 좁은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개인이 풋옵션 롤링 다운을 그대로 받아내서 합성 선물 매수를 제법 강하게 쌓았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끌고 오던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익 고정을 한 셈이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롤링 다운 해지를 해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둔 셈이니 점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우리 시장이 저변동성 국면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도 오후장에는 충분히 밀어서 윗골이 크게 만들고 종가 저가 혹은 최소한 도치 정도로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매도자들을 손들게 만드는 반등이 나와버렸죠. 그것도 폭등은 아닌 애매하게 변동성만 죽이는 상승이 나와서 숏 포지션을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이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스 지수가 3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또 유럽 변동성인 V2X 지수는 32포인트를 넘어가는데 우리 시장 변동성인 V코스피는 20포인트 초반에서 그마저도 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요. 물론 이유는 명백하죠. 첫 번째 이유는 인덱스 종목인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매도를 이 개인들이 아주 잘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외국인 매도에 기관이 매수한다. 이러면 일중 진폭이 세게 공방전이 나올 텐데 기관은 지금 사실상 패시브 매매밖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일중 매매 패턴 보면 마치 불도저로 당일에 오늘 매도해야 될 게 얼마 그럼 그것만 쭉 한번 개인한테 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년에 상장한 여러 대형주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신규 상장 초대형주가 코스피 200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데요. 기관들에게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을 담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나머지 인덱스를 까고 이들 종목을 담고 또 이들 종목을 과하게 담았다면 나머지 종목들을 채우고 이들 종목을 까는 식으로 이 바스켓 내 교체 매매만 일어나다 보니까 좀처럼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3000선이 아련한 추억에 대해서
뭐 10%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거 락바텀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 신규 유입된 자금들이 이 이른바 선수들이 순환매를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잔뜩 물렸을지언정 투매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장만이 이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형적인 하락장중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눌림, 하지만 이후 계속 고점에서 얻어맞고 눌리면서 일봉상으로는 양봉을 유지했지만 강력한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지수가 양봉이 난데도 증가했죠. 아직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증시는 나름 반등을 했지만 통화시장은 어제 아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은 조용했는데 통화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28일 그 BOJ를 앞두고 아시아 세션부터 엔화 매도가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세션 들어서 유로화 매도가 함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러시아의 가스밸브 그 잠금 여파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유로화 매도에 가속도가 붙고, 그리고 새벽 0시까지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유로화는 1.053선까지 밀렸습니다. 물론 유럽 마감 후에는 아래 꼬리를 제법 달고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유로화는 반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이 천연가스 이슈라고 하지만 상품 시장에서 유럽 천연가스인 TTF 가격은 갭 상승한 뒤 또 밀렸어요. 그래서 또 음봉이었죠. 메가와트 시당 108유로로 5%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미국 천연가스가 5% 상승을 해서 이 계속해서 인터마켓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번 천연가스 트레이딩 아이디어였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을 해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확대로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유로화의 계속 약세를 보인 것은 이 러시아의 가스밸브 잠그는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월말 포지션 정리 압박에 따른 유로화 스탑로스에 더해서 이 궁극적인 문제인 ECB의 긴축이 부작용 없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새벽 1시 30분경 있었던 라가르드의 연설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아마도 7월에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가르드는 계속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가 이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ECB 위원들은 물가 잡으려고 하면 이 7월부터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것도 25bp씩 3번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ECB 내에서 서로 목소리가 맞지를 않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유로화는 지하실로 가는 겁니다.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단기물 중심으로 강하게 빠졌는데요. 우선 전일 미국 지수 선물이 장 마감 후 구글 실적 미스로 대폭락을 했던 것을 이길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올려서 갭 상승으로 당겨놓고, 또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나스닥 선물을 추가로 상승시키면서 리스크 온을 만들자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국채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매수자들이 부진으로 3.095%의 낙찰이 되면서 어제는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유럽 국채는 별 반응이 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내일이 진짜 배기 시세가 나온 날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점심경 BOJ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있는데, BOJ는 지금 무제한 국채 매입 시행 중이고, 그래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폭망하고 있는 것을 일본 그 JGB 10년물은 단단히 붙들어 두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일본 국채 매도 대신 엔화를 열심히 매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그 다른 형태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내일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엔화는 추가 하락을 아주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머디티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세가 없었어요. 원유 재고는 컨센서스 대비로는 적게 증가했지만 어쨌든 재고 증가 나왔고, 또 쿠싱 원유 재고도 증가를 해서 재고 발표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102달러를 앞두고 계속 매도 엣지가 쏟아지면서 상단을 틀어막았는데,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자 현물 마감을 앞두고 장중에 들어왔던 숏이 일부 되감기면서 102달러를 회복하여 마감했습니다. 기름이 일봉상 수렴을 거의 완성했는지라 다음 주에는 기름 시세가 위든 아래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 기름 옵션 잔존일이 지금 21일이나 남아있고 또 외가격 옵션 스마일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라 방향성이 나온다 해도 옵션 매수로는 먹기 힘든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역추세 매매가 통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스가 잘 나오면서 구글이 실적 미스에 대한 투매를 뒤집어 놓고 시작했죠. 그렇게 초반에 숏 커버링 물량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플러스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장 시작하면서 전일 들어온 숏트리 손절매, 인덱스 매수, 그리고 테슬라 저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초반 30분 동안 3%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30분 봉에서는 당겼던 것들을 모조리 토해내면서 심지어 시가선 이하까지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점 대비 2% 이상을 반납했으니 정말 오버히트 쏠리는 장이었죠. 그렇게 장중에 눌렸던 변동성을 모두 회복한 듯 했는데 다행히도 끝까지 음봉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변동성이 그닥 높지 않고 또 저가 매수도 남아있어서 시장은 이후 장중 반등을 아주 따주기 형태로 주면서 끝까지 시세다운 시세 없이 박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후 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페이스북 유저가 3,100만 명 증가했다 이런 소식에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수익이 더 늘었을 거라 하는데 저는 이게 숏 커버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이 이 페이스북은 이미 기울어져 가는 플랫폼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메타버스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아주 좋은 상승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썩어가는 비즈니스에서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개별 종목들 보면 몇몇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숏 커버링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 봐야 숏 커버링일 뿐인 것이 대부분 인덱스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만 반등이 나오고 있을 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4%밖에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로빈후드는 10달러를 깨서 9.73달러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아이고 배 아파라. 이거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세게 물려있는데 5월 말 시장이 더 망가져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그냥 버틸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만 강했을 뿐 장중에 계속 눌렸는데요.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폭발한 상황에서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800달러 이하로 수렴하지 않을까 해요. 변동성 선물은 지수 대비 매고데이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워낙 빠르게 변동성이 상승한지라 30포인트 초반에서는 선물이 매고데이션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달러 인덱스에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현물이 기계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변동성 하락폭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하락 조정은 이 조정 정도가 아니라 제법 큰 하락이 나와서 이른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나스닥 기준 저는 11,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와 줘야 시장이 안정을 찾든지 급반등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목요일은 시장에 의미 있는 지표가 없고 금요일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니까 그때 12,000포인트 초반을 트라이하고 5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언더슈팅이 나온 뒤에야 FOMC 이후에는 강력한 V반등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분명 하방 경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방 경직과 상승 전환은 좀 다른 것이죠. 오늘 해외 시장 반등에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할 경우 또 매도의 찬스로 여겨야 되는데 특히 초반 30분에 달려준다? 그럼 감사하게도 매도를 늘리고자 합니다. 오늘 외부 업무가 있는지라 장중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예약으로 걸어놓고 나가게 할 텐데 요지는 오늘 윗꼬리 음봉이 됐든 단순 음봉이 됐든 이 장대 양봉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시장을 단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이 종가상 반등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매도 공급이 생기는 이슈가 있죠. 기관 보유 예수가 풀리는 날이라서 삼성전자 반등으로 시장이 올라올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매도가 나와서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내지 않을까 해요. 물론 매도를 추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존 매도분은 그대로 들고 갈 것입니다.
다만 이 풋옵션에 대해서는 좀처럼 시세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잔존일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변동성 궤적을 다르게 그리고 있어서 이번 물도 이 선물 외에는 옵션으로는 돈이 안 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유로화 선물 매도를 어디서 자를 것인지가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매도 들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정말 유로 패리티를 보게 될까요? 여하튼 이 패리티 근접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그 외에 독일 국채 매수,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는 계속 들고 가고 또 지수 선물은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유로스탁스 매도 계속 쌓고 있는데요. 5월에는 3,400 초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 이 개장 후 흐름과 장중 흐름이 다르고 또 장 마감 무렵의 흐름과 장 초반 흐름과 장 마감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장 마감 무렵의 흐름과 장 마감 이후의 흐름이 다른 어지러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전체 흐름은 숏 방향이 여전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